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붕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침착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여유롭게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침착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여유롭게. 저하고는 정반대 성향을 지닌 단어들이었는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고 있다. 이 말에 그 의미들이 내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느껴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태가 제가 요즘 체험하고 있는 상태라서 오늘은 이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침착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여유롭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보면 바쁘다, 시간이 없다, 급하다 이런 마음으로 늘 뭔가에 쫓기듯이 허겁지겁 조급하게 뭔가 늘 마음의 여유가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삶을 살면서 늘 바쁘게 여유 없게 급하게 아주 시간이 없다. 매 순간순간 인사말이 바쁘시죠? 그러면 예 바빠요. 바쁜 게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그걸 아주 자랑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면서 살아온 날들이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았죠. 바쁜 게 자랑이다 이죠. 그래, 나 바쁘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세상에 할 일이 많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고 나는 그만큼 쓸모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만큼 잘 나가고 나는 그만큼 뭔가 지금 해내고 있다. 그래서 바쁘다 이 말은 되게 좋게 의미를 막 두고 우리가 바빠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정작 바쁘면 여유가 없어지고, 여유가 없다라는 말은 늘 그 시간에 쫓긴다, 시간이 없다, 늘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있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러면서 조급한 상태로 그 머리가 이제 그렇게 세팅이 되지는 그런 상태를 맞이하게 되죠.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시간이 없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여유가 없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생각할 여유조차 없다.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가 급급해서 내 앞에 산적해 있는 시급한 문제들만 해결하는 게 이게 지금 너무 산더미인데 딴 거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냐. 당장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유 없는데 이러면서 한가하게 지금 제가 하는 제목에 침착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여유롭게라는 말 자체가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다. 나같이 잘 나가고 아주 세상에 나를 필요로 하는 게 많은 그런 존재로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는 바쁘고 여유 없는 게 아주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훈장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침착하고 차분하고 여유롭고 느긋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뭔가 불안한 느낌. 그래서 바쁘게 잘 지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워크홀릭에 빠진 사람들은 하루 정도 쉬는 거는 뭐 그냥 아주 꿀 같은 휴식을 취할 수는 있는데 딱 일주일만 그냥 아무 일 없이 쉬라 그러면요, 그때는 병이 난다 할 만큼 못 견디죠. 잠시라도 뭘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한 일주일을 만약에 쉬었다 그러면 이제는 내 인생 크게 잘못된 느낌이 들죠. 그때부터 막 불안해지고. 그래서 제가 침착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여유롭게 라는 말 속에는 바쁜 일상을 다 내려놓고 다 그만두고 그냥 한정없이 쉬어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쁘다, 시간 없다, 여유 없다 라는 말 속에는 내가 잘 나가고 있다라는 말로 착각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침착하고 차분하고 느긋하고 여유롭게 내가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시간이 더 많아지고 더 내가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들이 생기면서
더 효율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고 더 능률적으로 일을 잘할 뿐 아니라 허튼 실수라든지 잘못된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면서 통찰력과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으로 정확한 어떤 일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때 지혜가 생기죠. 그래서 시간이 없고 바쁘고 하기 때문에 나는 여유 없고 나는 차분할 수도 없고 그렇게 나는 침착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침착하고 차분하고 여유롭고 내가 느긋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쁘고 시간이 없게 지내는구나. 그리고 여유 없게 지내는구나.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늘 바쁜 삶 자체가 그런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살도록 내몰고 있으니까 우리는 침착하고 차분하고 느긋하고 여유로워진다라는 게 내 삶에는 관계없는 어떤 단어처럼 용어처럼 그렇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뭔가로 그거는 나중에 좀 긴 뭔가 좀 내가 휴식이 좀 뭔가 있을 때 연휴가 좀 길게 있거나 아니면 또 뭔가 내가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 그때는 내가 침착해지고 차분해지는 그런 내가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내가 여유롭고 느긋한 틈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도 예전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듣고 정신 한번 번쩍 차리고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쁘고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다라는 말 속에는 내가 침착하고 차분하고 느긋하고 여유롭게 살아내는 그 근본적인 나의 습관이 그렇게 안 들어있고 늘 급하게 조급하게 내가 당장의 발등에 떨어진 불만 나는 끌려고 그렇게 시각이 습관이 들어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여유가 없고 시간이 없는 상태가 아니구나. 시간이 없고 바쁘다라는 말은 내가 오히려 침착하고 차분하고 느긋하고 여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바쁘고 시간이 없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침착하고 차분하고 느긋하고 여유로울 수 있을까? 지금 당장에 뭐 늘 전화 오고 막 처리할 일들이 이렇게 산더미 같이 많이 늘 쏟아지는데 어떻게 내가 침착하고 차분하고 여유롭고 느긋할 수 있지? 이제 오늘 그 방법을 한번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 시급한 것이 많고 내가 진짜 많은 사람들의 에워싸여서 잠시의 틈을 낼 수도 없을 만큼 바쁘고 나를 원하는 곳이 많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돌아가라, 바쁠수록 돌아가라 이런 말처럼 내가 내 인생에 침착하고 차분하고 느긋하고 여유로움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는 없다라고 착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당장 내가 그렇게 마음을 바꾸면 침착하고 차분해질 수 있구나. 그리고 느긋하고 여유로워질 수 있구나를 알아차리고 침착하고 느긋하고 여유로워졌을 때 비로소 내가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비로소 산적해 있던 그 바쁜 일들이 알고 봤더니 시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나는 바쁘다라는 그 이유로 늘 나는 시간을 뺏기고 살았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게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일상생활 속에서 보면 뭐 알람 문자가 온다든지 뭐 SNS를 보고 있다든지 계속 울리는 뭐 전화가 온다든지 문자가 온다든지 이런 것들 이제 보면 당장에 이메일 같은 것도 오면 답장 안 해주면 안 될 정도로 조급증이 있는 분들은 뭔가 밀린 거 못 참는다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늘 오면 그거 처리하느라고 잔신경을 다 뺏기고 있으면 가만 생각하면 별로 안 받아도 될 전화들, 안 읽어도 될 만한 문자들, 안 봐도 될 SNS들, 그리고 내가 굳이 누군가의 어떤 부탁이나 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전부 다 내가 처리해야 될 것 같은 발등에 떨어진 불들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매달려 왔던 일들이라는 걸 알아차리게 될 수 있다 이거죠. 그 비결이 느긋하고 차분하고 침착하고 여유로워지면 비로소 보여요.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뭐 이런 구절도 있죠.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라는 게 그냥 멈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침착하고 차분하고 느긋하고 여유로워졌을 때 보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침착하고 차분하고 느긋하고 여유로워지느냐? 자, 제가 늘 하고 있는 지금 방법이지만 숨쉬기를 해보자. 숨 고르기를 하면서 아주 심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들숨날숨의 길이를 같이 하면서 그걸 한 30번만 해보자. 사실 이 30번의 숨 고르기가, 들숨날숨의 숨 고르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한 3분에서 5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잠시 화장실 간 시간, 잠시 차 한 잔 마실 시간, 또 잠시 담배 한 대 필 시간, 뭐 그 정도의 시간이죠. 3분 정도라면 누구나 다 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만 딱 머릿속에서 내가 침착하고 차분하고 느긋하고 여유로운 시간하고 생각의 시간이라는 말로 보통 표현하면 이제 그 생각이 또 잡념이 많아지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오로지 침착하고 차분하고 느긋하고 여유로워질 시간하고 입력을 해야 돼요. 콕 찍어서. 자, 지금부터 3분간은 침착하고 차분하고 느긋하고 여유로워질 시간이야 하고 1분에 10번씩만 호흡을 하겠다 하고 심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쉬면서 천천히 편안하게 하면 1분에 한 10번 정도 할 수 있거든요. 뭐 보통은 한 12번 정도도 할 수 있는데 10번 정도로 좀 더 숨을 길게 내쉰다 하고 시계를 보면서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주문을 외우는 거죠. 마음속으로 침착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여유로워지는 시간이다 하고 들이마실 때마다 침착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여유로워지는 시간이다. 내쉴 때 침착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여유로워지는 시간이다. 쭉 내쉬고 들이마실 때 침착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여유로워지는 시간이다 하면서 쭉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들숨날숨의 길이를 편안한 호흡을 하면서 그렇게 주문을 외워보는 거죠. 침착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여유로워지는 시간이다 하고 이것을 딱 3분간만 타이머를 맞춰 놓고 딱 3분만 하자. 길게 할 필요 없이 하고 나면 어느새 내가 침착하고 차분하고 느긋하고 여유로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이때는 눈을 감고 고요히 아무 생각 없이 침착하고 차분하고 느긋하고 여유로워지겠다 하고 눈을 감고 호흡을 하기 시작하면 3분 했을 뿐인데 딱 30번 했다라고 할 만큼 숫자도 세는 게 좀 뭔가 좀 계속 신경이 쓰이니까 주문은 그냥 계속 침착하고 차분하고 느긋하고 여유롭게만 외치면서 그렇게 30번 한다 이 생각도 안 하고 타이머를 뭐 3분이든 5분 해놓고 요즘은 시계가 다 핸드폰에서 알람이 되니까 딱 그렇게 알람을 맞춰놓고 해보는 거죠. 그러면 알람이 5분만 딱 울릴 만큼만 했다. 그런데 알람이 울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계속 더 하고 싶어지죠. 이미 내 회로가 바뀌어 있는 거죠. 부교감 신경 상태로 알파파 상태로 뇌파가 바뀌어가는 중이에요. 3분만 했을 뿐인데 그 상태에서 침착하고 차분하고 느긋하고 여유로워진 상태에서 지금 내가 바쁘다 시간 없다 나는 지금 여유가 없다 급하다라고 하는 현안들 있잖아요. 그 문제를 다시 보세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 이게 급한 게 아니었네. 이게 진짜 급하고 중요한 거였는지 아니면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급하지 않은데 뭐 중요하다거나 아니면 급한데 중요하지 않다거나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거나 이런 게 이제 보이죠. 한 3분만 침착하고 차분하고 느긋하고 여유롭게를 외치면서 지금 나를 뭔가 급하게 재촉하고 있는 이 한 문제를 바라볼 때 일단 그건 내려놓고 내가 이것만 3분간 주문을 해온 다음에 그 문제를 다시 보면 이 문제가 중요하고 급한 문제인지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지 아니면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건지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건지가 대번에 알아차려진다 이거죠. 대번에 보여. 그게 이제 그때부터 통찰력이라는 게 이제 보여요. 이게 뭐가 중요한지가 이제 그때부터 보이죠. 내가 뭐가 중요한지, 지금 이 순간 뭐를 내가 우선해야 되는지가 비로소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때 쓸데없이 바쁘게 내 발등에 떨어진 물같이 여겨지던 이 혼잡스럽게 만들던 부산한 파동들이 싹 가라앉아요. 그러면 고요해져 버리죠. 그러면 나를 바쁘게 하던 일들이 하나도 안 바쁜 것처럼 다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런 일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게 탁 알아차리면, 그럼 지금 뭘 하지 하고 문제를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더 중요하고 지금 꼭 해야 될 일들을 찾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그때 여유가 생기죠. 그럴 때 문제를 해결하고 바라보는 통찰력과 분별력과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들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이걸 해봤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의 그 뇌는 인지 조절 능력이라고 하는, 늘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감각들,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이거는 행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생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늘 전전두엽에서 작업 기억을 트리거하면서 이 생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행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냐 노고냐를 늘 선택하는 인지조절 체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인지조절 체계가 늘 전전두엽이 그걸 조절하고 있는데, 이게 하루 동안에 살아가는, 의식이 깨어서 하루를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인지조절 체계의 게이팅, 고냐 노고냐라고 하는 스위치를 전환시켜주는 이 횟수가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인지조절의 이 체계에 총량의 법칙이 있어서 일정량의 인지조절 그 게이팅을, 고냐 노고냐를 선택지를 다 써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멘붕이 오듯이 머리가 그냥 텅 비어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지거나,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력이, 뭔가 내가 지금 당이 당기네 할 만큼 뭔가 고갈되는 느낌이 딱 드는 느낌들을 우리가 봤죠. 그때는 인지조절 게이팅의 유효 횟수가 다 고갈됐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멍 때리기 시작하고 아무 생각 없고 자꾸 산만해지기 시작하죠. 그런 때 우리가 머리가 좀 산만해지고, 나 지금 바쁘다, 정신없다, 내가 계속 지금 나는 뭔가 지금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나 어지러워 라는 느낌이 온다는 얘기는, 인지조절 체계의 게이팅의 유효 횟수가 지금은 고갈됐구나, 배터리 용량이 다 닳았다라는, 5%밖에 안 남았다고 빨간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고 있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머리가 띵한데, 뭔가 지금 산만하고 어지럽고 정신이 지금 혼미한데, 그럴 때 눈을 딱 감고 5분만 내가 타이머 눌러놓고 침착하고 차분하고 느긋하고 여유롭게를 주문을 외치면서 들숨 날숨을 길이를 같이 하면서 계속 이 주문만 외치는 거야. 딴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침착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여유롭게, 침착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여유롭게, 이렇게 그걸 계속 외치면서 마음속으로 3분이든 5분이든 하고 나면, 희한한 게요, 이 인지조절 게이팅의 유효 횟수가, 배터리가 충전이 돼 있어요. 놀라워요. 하루에 총량이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도 잠시 눈을 감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상태라고 하는 멍때림 상태나 휴식 상태로 우리 몸의 뇌가 이 알파파 상태로 전환이 되도록, 이 베타파에서 고도로 막 내서 많은 인지 조절의 어떤 그 신경을 쓰고 있는 그 긴장 상태를 풀어주기만 해도 배터리가 점점 충전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시 뭔가를 판단할 여력이 생기죠. 그래서 잠시의 휴식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일하면서 10분간 휴식, 5분간 휴식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지조절 체계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잠시 그 게이팅에 그거를 딱 끊어놓고 딴 거로 에너지 순환, 전환을 시키는 차원에서 에너지를 이렇게 환기를 시켜주면 다시 배터리가 채워지죠. 그러면 다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짧게는 한 5분, 길게는 한 10분 정도를 휴식한다는 마음으로 잠시만 눈을 감고 침착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여유롭게를 주문을 외치면서, 그렇게 고요하게 나만이 명상의 시간이다 하고는 잠을 재운다 하고 뇌를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멍 때리는 시간처럼 편안하게 그렇게 뇌를 내버려 두면 배터리가 다시 차올라서 지금 현재 고민하려고 했던 문제의 본질이 또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인지조절의 게이팅의 유효 횟수, 그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이걸 내가 다 썼구나. 그래서 뭔가 판단 내리는 게 둔화되고 계속 지금 효율이 안 오르고 있거나 할 때는 즉각 배터리 충전기를 꽂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눈을 감고 5분만 타이머를 맞춰 놓고, 정말 시간 없다 할 때는 3분만이라도
타이머 맞춰놓고 하고 나면 훨씬 머리가 맑아지고 뭔가를 바라보고 판단하는데 아주 머리가 쌩쌩 돌아간다는 느낌이 다시 들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좀 더 한가롭게 점심 먹고 난 다음이라든지 뭔가 혼자만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된다면 좀 길게 10분 정도를 하든지 아니면 30분만이라도 내가 한다 하고 30분 동안 미친놈처럼 속으로 침착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여유롭게 침착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여유롭게 계속 외치면서 그렇게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몰입이 되면서 침착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여유롭게 모드로 바뀌어서 내가 급하게 산적해 있는 내 앞에 현안들을 보는 게 침착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여유롭게 보는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러면 바쁘게 나를 재촉해왔던 이 문제 중에 급한 게 하나도 없는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중요하고 급한 것들만 남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내가 진짜 이제 뭐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가에 대한 본질적인 방향을 다시 잡는 시간도 만들어진다. 이게 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 어려운 게 아니라 침착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여유롭게만 외쳐보자. 그러면 인지조절 게이팅의 유효 횟수가 총량이 다 바닥났던 게 배터리가 충전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침착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여유롭게만 이걸 외치는 게 습관화만 될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모든 일을 대하는 자세가 침착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여유롭게 내가 어떤 일이든 대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든 다 해낼 수 있게 돼 있어요. 몰입력도 생길 뿐 아니라 뭐든지 꾸준히 계속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집중력도 생기고 그 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굉장히 맑은 머리로 일을 잘 처리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핵심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침착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여유롭게가 습관만 되게 하면 게임 끝난다. 그래서 내 인생에 키워드로 침착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여유롭게를 내가 주문을 외우듯이 해서 습관을 한번 들여보자. 내 삶 자체가 침착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여유로운 삶으로 내가 살아나가는 게 습관이 되도록 해보자. 바쁘고 시간 없고 여유 없다는 말을 달고 다니는 습관이 정반대로 침착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여유롭게 사는 삶으로 내 삶이 습관이 전환만 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사실 가만 보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차분하게 침착하게 느긋하게 여유롭게 찬찬히 하나씩 그 문제를 접근해 나가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될 수 있는 답을 찾게 돼 있고 어떤 일이든 잘 해낼 수 있게 돼 있고 누구보다도 더 능률적으로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맞는 키 같은 거예요. 침착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여유롭게가. 그래서 침착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여유롭게를 내가 습관 들이기를 해봐야겠다 하고 하루에 한 4번만 내가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하고 잠들기 전에 해서 4번만 내가 침착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여유롭게를 짧게는 3분 길게는 한 5분 정도만 내가 주문을 외우다 자야겠다 하고 습관 들이기를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면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이 훈련에 침착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여유롭게 저는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한 땀 한 땀 한 걸음 한 걸음 끈기 있게 끈질기게 집요하게 악착같이 이러면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이어지는 것들이 쭉 있는데 일단 1단계는 내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상태라고 하는 이 뇌를 휴식시켜주는 모드로 빠져나오기 위해서 수시로 우리 뇌파를 알파파로 좀 바꿔주는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침착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여유롭게를 주문해 오듯이 외치면서 하루에 4번 정도를 5분 타이머 하면 제일 좋고 3분 타이머를 해놓고 그렇게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면 이게 어느새 100일 정도만 습관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삶 자체가 침착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여유로운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면 본질을 꿰뚫어본 지혜가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고 그리고 문제를 내가 어떤 상황 앞에서 딱 내가 맞이하든 간에 몰입력과 집중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느껴져요. 몰입하게 되고 집중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땀 한 땀 한 동작 한 동작을 내가 아주 섬세하게 끈기 있게 끈질기게 집요하게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런 끈기도 생기죠.
그래서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부터 저를 따라서 침착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여유롭게를 주문을 외우면서 딱 타이머 설정해 놓고 지금 바로 이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눈 감고 알람 딱 설정해 놓고 3분간만 침착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여유롭게 들숨날숨 쉬면서 길이를 똑같이 하면서 눈 감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침착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